안녕하세요. 테크쌤나 핵심 알려주는 쌤남 고성 PD입니다. 요즘 데이터 가상화라는 용어가 점점 많이 들고 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데이터 분석 시 어떤 이점을 주는지 데이터 가상화 리딩 기업인 디노도 코리아의 김세준 상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포춘 500 기업군을 포함한 전 세계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디노도의 데이터 가상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은행이 왜 데이터 가상화를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그 분석가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 쪽에서 현업 분석가들 포함해서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요. 특히 IT 운영팀 쪽에서 저희 이제 디노도를 도입하셨는데 그분들이 데이터를 요청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 분석계까지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최대 2주도 걸렸었던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서 하루에 뭐 분석가들이 알아서 셀프 서비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은행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기존에 한 땀 한 땀, 네. 뭐 자기들이 정말 뭐 엄청나게 그 창의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들이 많이 줄었겠네요. 네네. 지금은 디노도를 통해서 원천에서부터 분석계까지의 데이터 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거의 다 시켰고요. 이제는 거의 손 안 대고도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져도 분석계가 바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됐습니다. 그 은행에 현업에 있는 분석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이 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더 잘하려고 이거를 하는 겁니까? 주로 지금 타겟팅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사용 이력이나 그런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신규 서비스, 신규 상품 개발을 활용하기 신규 위한 금융 서비스 추천이라든지 네네. 아.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는 팀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따 자세히 들어보겠지만 네. 현업 사용자를 위한 것을 이제 준비를 해주는 네. 그런 것을 해주는 부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네. 현업 부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쪽에 그렇죠. 맨날 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네. 빨리빨리 해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좋아할 것 같고요. 네.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시작 단계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챗GPT 네. 이제 생성형 AI가 기업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그럼 이제는 쓰시겠죠. 사람인 분석가가 쿼리를 던지는 게 아니라 네. AI가 또 쿼리를 많이 던질 것 같거든요. AI도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 AI에서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서버 가상화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가 다양한 유형의 워크로드를 유연하고 애자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즘같이 데이터 소스가 급증하고 애자일한 분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데이터 가상화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데이터를 이동을 시키지 않고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키지 않고 실시간으로 원천에 있는 이기종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연결하고 결합하고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중간 계층을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기존의 RDB나 이런 이미 정형화된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뭐 빅데이터에 있는 파일 또는 그냥 CSV 같은 엑셀 파일 뭐 이런 파일들도 다 이제 논리적으로 정교화된 뷰를 만들 수 있고 그걸 결합하고 일반적으로 NCSQL 쿼리 기반으로 모든 모델링을 하고 소비자한테 다양한 인터페이스, 원하는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자 여기서요 이 가상화 그 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빨간색 가상화 레이어에 실제로 원천 소스에 있는 실제 리얼 데이터가 원투원 미러링이 돼서 가상화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죠? 저기 메타데이터 같은 걸로 되는 겁니까 저게? 네, 맞습니다. 모든 거는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다 되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는 쿼리할 때만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 그 이제 기업체에서는 이제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 네. 하고는 좀 약간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상화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물리적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보다 느리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데이터 가상화의 핵심 기능인 AI 기반의 쿼리 최적화와 자동화가 이런 의구점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기종 데이터들을 이동시켜서 첫 쿼리를 날리는 데까지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기존에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디노도는 내장된 쿼리 옵티마이저가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 기술력을 이제 지난 거의 15년 동안 계속 발전시켜오고 노하우를 축적시켜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쿼리를 네. 애자일하게 민첩하게 그걸 제대로 된 걸 던져주는 그런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 디노도의 가장 큰 기술입니까? 네, 그렇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네. 그럼 디노도 그 데이터 가상화 저 레이어 네. 안에는 그러면 뭔가 AI 같은 머신러닝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자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쿼리를 분석해서 그 패턴들을 학습해서 아. 사용자에 친화적으로 추천을 한다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에 이제 중간 테이블, 임시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는 그런 형태의 테이블들을 추천을 한다거나 자동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현업의 분석가들은 네. 뭐 그걸 알 필요가 없겠네요. 네네. 쿼리를 그냥 하시면 되고 쿼리에 대한 뭐 성숙도가 좀 낮다고 하시더라도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셔도 디노도가 알아서 그거를 재작성해서 성능이 좋은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많은 걱정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포레스트 리서치가 디노도의 데이터 가상화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정량적인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일반적인 IT 솔루션들의 투자 회수 기간이 보통 2-3년 걸리는데 데이터 가상화는 6개월밖에 안 걸리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포레스터가 토탈 이코노미 임팩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고요. 2021년도에 작성을 한 거고 디노도의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및 실측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감축이 보이는데요. 수익 창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종료하는 데까지 들어간 전체 시간을 말하는 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 83%가 감소가 됐다. 그다음에 분석가분들이 데이터를 찾아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 분석까지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뭐 이관 다 포함해서 그런 정제하는 노력들이 67%가 감소를 했고 ETL을 하기 위해서 잡을 만들고 뭐 데이터를 변환시키고 이런 뭐 쿼리를 만들고 이런 모든 작업들 대비 65%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투자 회수. 네네. 네? 네. 투자 회수가 6개월도 안 되네요. 6개월도 안 어, 됩니다. 야. 네, ROI가 400%나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보통 없는데 일반적 맞습니다. IT 솔루션들이 이렇지 네,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긴 해야 되지만 네네. 정말 적재적소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먼저 물리적 데이터들의 메타데이터를 가상화시키는데 이 절차도 자동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은 원천이 어떤 데이터 포맷을 갖고 있든 간에 분석된 그 원천 소스 일단 연결을 어댑터를 통해서 하고 그 어댑터에서 논리적인 뷰를 디노도 내에 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1대1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UI에서 그냥 원하는 뷰를 이제 인풋을 시키실 수도 있고 저희가 모든 API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추상화를 한 이후에 어떤 뭐 데이터에 대한 변환이나 정제 이런 로직들을 입혀서 하나의 베이스 데이터셋, 데이터 소스 레이어라는 거를 구성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그 상위에 이제 표준화나 데이터에 대한 모델에 대한 정리, 뭐 통합 이런 작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레이어를 만들고요. 이런 비즈니스 레이어 위에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마트 형태, 분석 모델 형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고 최종 사용자들은 권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뷰에만 접근을 해서 실제 원천에 대한 뭐 전체적인 패턴은 모르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저기서 베이스 뷰가 네네. 저게 메타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원천에 대한 그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디스크립션도 당연히 가져올 거고 베이스 뷰 상에서의 원천의 테이블의 통계 정보 그래서 컬럼들이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향후에 이제 옵티마이저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일단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에 대한 전체 뭐 요 하나하나의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브랜치에 대한 쿼리를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 소스로 최소한 한 번으로 모든 쿼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쿼리 플랜이 생성이 돼서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의 자세한 기능들과 디노도 관련 회사 소개는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누르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데이터 가상화의 핵심인 쿼리 최적화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쿼리 가속화 같은 경우에는 3억 건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그리게이션 중간 테이블이 있으면 더 빠르다라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거를 물리적으로 캐시를 자동으로 해서 조인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쿼리 가속화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 소스가 있고 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스마트 쿼리 가속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랑 많게는 31배, 뭐 적게는 4배 이렇게인데 이 데이터는 TCPS, TPCS, DS 데이터 주로 테스트를 많이 하는 성능 테스트를 하는 쿼리들인데 이 데이터를 쿼리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 1억 건이 있다고 해서 1억 건을 한 번에 다 읽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밑으로 내리는 데이터에 대한 패턴에 따라서도 쿼리의 리턴하는 행위의 개수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상위에서 어떤 그룹 바이를 하는 또는 유니온을 하는 이런 쿼리가 있다고 하면 이 각 브랜치에서 그룹 바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룹 바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원천 소스로 쿼리가 내려가고요.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로우 데이터로 있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적은 데이터들이 디노드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각 브랜치에서 1000개씩 데이터가 날라오게 될 거고요. 이런 그룹 바이 하는 최종 결과가 10,000개라고 하더라도 디노드 내부에 설정된 버퍼의 양만큼만 일단 처리가 되고 조인이 1000개가 되면 그 조인 1000개가 된 것을 먼저 소비자 쪽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다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노드 상에서는 이 케이스에는 2000개, 맥시멈 2000개 이상의 행이 저장 메모리에 담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개가 계속 2000개 단위로 또는 1000개 단위로 계속 흘러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쪽에다가 소비자 쪽에다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디노드의 풋프린트가 아까 보셨겠지만 8코어 64기가만 있어도 충분히 다양한 이기종을 처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에 원천에 모든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한 어그리게이션 쿼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어그리게이션 쿼리를 브랜치를 따로 만들어서 하위로 내리고 필요 없는 쿼리나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예 삭제해버리고 이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